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현금 배당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주요 백화점들이 봄 정기 세일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수출이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를 타고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북한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북한발 리스크로 오늘 코스피 지수도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54포인트 하락한 1918.6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 소식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긴장이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3,354억 원, 442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7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이 5.32% 급락했고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등이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통신업 등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이 올랐지만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73포인트 하락한 528.78로 거래를 마치며 53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주 추경 예산 편성과 함께 채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까지 내놓을 것이라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국채 수요가 많은 만큼 추경용 국채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 규모 발표 때 국채 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채권 시장 안정화 방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달부터 불거진 추경설로 물량 부담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고채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고채 3년물과 국고채 30년물의 스프레드는 0.5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0.68포인트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만기 부담이 적은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고채 위주로 추경 예산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수급 부담이 적은 단기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정부의 안정화 방안은 바이백, 즉 조기 상환입니다. 바이백이란 채권 발행 주체가 만기 전에 미리 채권 시장에서 국채나 회사채를 사들임으로써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순수 적자 국채만 발행해 시장에 대량 물량을 푸는 것이 아니라 바이백용 재원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채를 사들여 물량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바이백을 적절히 이용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되고 물량 부담이 완화돼 채권 시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예 추경 예산을 바이백 물량에서 충당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조기 상환용으로 확보한 재원금은 약 15조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예산 중 일부 금액을 바이백용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 발행 비용을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발표했던 정부는 국채 발행에 따른 물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백용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입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국채 발행으로 물량 부담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어 물량 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환율 이슈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은 줄어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691개 업체 중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448곳의 당기 순이익 총액은 6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9% 상승했습니다. 반면 배당금 총액은 1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4.2% 줄어들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에 대한 현금 배당액의 비율인 배당 성향도 12.25%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3.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배당 총액도 2011년 4조 8,700억 원보다 15.2% 감소한 4조 1,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배당금 총액 중 외국인 비중은 전년 대비 0.4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처럼 순이익과 반대로 나타난 배당 결과는 지난해 환율 급변과 세계 경기 침체, 각국의 정권 교체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외부 변수가 자극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배당을 줄이고 내부 유보를 늘렸다는 겁니다. 배당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1조 2,0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KT, KTNG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배당금 총액 역시 삼성전자가 5,93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와 SK텔레콤, KTNG, KT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현금 배당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중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448개사의 2012년 당기순이익 총액은 66조 7,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11조 4,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가량 줄었으며 시가 대비 배당률도 평균 2.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배당금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4조 1,300억 원으로 전체 배당 총액의 약 36%를 차지했으나 배당 금액은 전년도보다 15.2% 줄어들었습니다. 업체별 현금 배당 규모는 삼성전자가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SK텔레콤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KT순이었습니다. 순이익에 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배당했는지 나타내는 배당 성향은 농심이 가장 높았으며 농심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2억 7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배당으로 231억 원을 나눠줬습니다. 금리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데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맞추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린 뒤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미정 거시경제실장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려면 3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과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 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우리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엔 2.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주요 백화점들이 봄 정기 세일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해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지난 5일부터 봄 정기 세일을 시작한 가운데 세일 첫 주말인 5일부터 7일 실적이 호조를 띄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1.2%, 신세계백화점은 13.2%로 작년보다 증가했고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도 늘었습니다. 주요 백화점은 지난 1월 신년 세일에서 매출이 8에서 10%가량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봄 세일에서는 가전제품과 침구류 등 혼수 상품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아웃도어와 영패션 등 의류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2분기 수출이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를 타고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해외 바이어와 각국 주재 상사 근무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1분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5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선행지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수출 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기준치 50 이상이면 이전 분기보다 수출 전망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60.2로 가장 높았고 북미와 중동 등도 상대적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한하려고 했던 서울시가 유통업계의 반발에 밀려 기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최동윤 서울시경제진흥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판매 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 용역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규 대형마트 출점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작용하기로 했습니다. 4일 대책에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 등이 대책 발표 전에 비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평균 낙찰률은 올해 1분기 평균 37%에서 대책 발표 이후 44.1%로 올랐습니다. 낙찰가율은 73.5%에서 78.7%로 상승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6.9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새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 카지노 리조트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윤홍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 중에 사전 승인 제도가 있던데 어떤 제도입니까? 예, 사전 심사제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심사해서 앞으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에 카지노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 각종 시설도 지어야 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3억 달러 이상을 완전히 투자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에 카지노업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방식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놓고 카지노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정부는 5천만 달러만 투자하고 투자 계획을 제출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 적격 여부를 미리 판단하겠다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카지노 허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년 만에 사전 심사제에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외자 유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 심사제도 결국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카지노 사전 심사를 신청한 투자자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 심사제가 도입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1월 일본의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와 미국과 중국계의 합작 자본인 리포앤시저스사가 영종지구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3조 원 또 2조 2,475억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특급 호텔과 외국인 카지노, 컨벤션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 금액도 국내에 이미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 심사는 원칙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용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산업의 외장을 원활하게 유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꼭 사전 심사제가 맞는지 심각하게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종지구 카지노 사전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자 유치가 절실한 영종지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사전 심사 제도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하리라 예상됩니까?
네,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사전 심사를 신청한 투자자 중 하나인 시저스가 투자 적격 등급인 BBB 이하라는 점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먹튀 걱정도 뒤따릅니다. 외국계 자본이 나중에 카지노 허가권만 팔고 나가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가까운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카지노 자본 중에서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인 곳은 거의 없는데요. 부채가 많은 대신에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이 카지노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저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현금만 25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심사 적합 통보를 받아도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해서 먹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처간 조율을 통해서 도입한 제도를 불과 반년 만에 다시 손대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인 서비스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정부가 외자 유치 정책에 좀 더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부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싱가포르와 모로코에 총 1조 원 상당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중심지에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64층 규모의 오피스 주거용 빌딩과 20층짜리 호텔을 건설하는 복합 개발 사업을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또한 모로코에서 인광석 처리 플랜트 건설 공사를 3억 5천만 달러, 약 4천억 원에 따냈습니다. 삼성물산은 모로코 공사 수주로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나 SK카드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카드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나 SK카드는 올해 1분기에 모바일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00% 늘어난 360억 원을 기록하며 모바일 카드 시장에 진출한 지 3년여 만에 누적 매출 1,070억 원을 올렸습니다. 모바일 카드 발급도 현재 업계 최고인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 SK카드는 모바일 카드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모바일 카드 연간 매출 2천억 원, 회원수 1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2위 정유사인 GS칼텍스가 꿈의 섬유로 불리는 탄소섬유 시장에 진출합니다. GS칼텍스는 활성탄소섬유 생산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60톤 규모의 시제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탄소섬유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탄소화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염물질 흡입 기능이 뛰어나 반도체 공정 및 공기 정화기, 정수기 필터용으로도 사용됩니다. GS의 탄소섬유 시장 진출로 앞으로 국내 시장은 도레이, 태광, 효성, GS칼텍스의 4파전 양상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이 상반기 신입공채 1,000명과 인턴 400명 등 신입사원 1,400명을 채용합니다. 롯데는 올해 고졸사원 8,000명과 경력사원을 포함해 모두 15,5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금융 등 그룹 전 부문입니다. 롯데는 올 상반기 신입사원의 35%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에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월 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